안녕하세요. 오늘은 이기는 습관의 저자로 유명하신 전옥표 박사님의 빅피처를 그려라 라는 책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빅피처는 무엇입니까? 라는 내용이죠. 이 이야기가 참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어보기로 했어요. 초등학교 미술 시간,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그리고 싶은 동물을 자유롭게 그리라고 했다. 여유롭게 책상 사이를 돌며 지도하던 선생님은 유난히 몰입해서 그리는 한 아이를 발견했다. 흥미가 생겨서 아이에게 다가가 그림을 살펴보니 놀랍게도 아이의 스케치북에는 차마 그림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그려져 있었다. 하얀 도화지가 온통 새까만 크레파스로 뒤범벅된 게 아닌가? 아이는 대체 무엇을 그린 것일까? 깜깜한 밤에 까마귀가 날아가는 그림일까? 칠흑같이 깜깜한 바닷속을 그린 것일까? 아이는 이 그림 같지도 않은 까만 종이를 계속 만들어냈다. 한 장, 또 한 장, 그리고 또 한 장. 아이는 수십 장을 쉬지 않고 그려댔다. 이쯤 되자 선생님도 아이의 크레파스를 빼앗지 않을 수 없었다. 선생님은 아이의 부모님을 만나고 의사들을 찾아가 상담했다. 그리고 아이는 정신병원에 보내졌다. 정신병원에서도 아이는 계속해서 새까만 그림을 그렸고 지켜보는 어른들의 걱정은 깊어만 갔다. 그런데 우연히 아이의 책상 서랍에서 퍼즐 한 조각이 발견되었다. 불현듯 무언가를 깨달은 어른들은 아이의 그림들을 잇대어 맞춰보았다. 놀랍게도 그림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내 다 같이 달려들어 아이의 그림을 체육관 바닥에 한가득 펼쳐놓고 그림 조각을 맞춰 나가자 검은색 도화지가 제자리를 찾아 거대한 퍼즐이 완성되었다. 어른들은 깜짝 놀라고 말았다. 아이가 그린 그림은 새카맣고 거대한 고래였다. 검은색으로 가득 칠해진 그림은 그냥 먹지가 아니라 고래의 등이고 꼬리였다. 아이는 도화지 한 장에는 도저히 담을 수 없는 거대한 고래를 그렸던 것이다. 이것은 오래전 유튜브에서 본 일본 공익 광고의 내용이다. 나는 이 이야기에 매혹 되어 만나는 사람마다 보여주고 들려주곤 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는 걸 잊지 않았다. 당신은 지금 인생의 가장 어둡고 새까만 부분을 칠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그리는 어두운 시간들이 큰 그림의 일부라고 믿고 끝까지 노력한다면 언젠가 커다란 고래를 완성할 것입니다. 지금의 어려움은 자신을 완성하는 데 꼭 필요한 경험인 만큼 반드시 겪어야 할 시기를 통과하는 중이라는 믿음. 이 시간이 칠흑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고래의 등으로 변하리라는 확신의 중요성에 대해 정성을 다해 설명했다. 이 이야기는 최근에 완성한 나의 빅픽처 이론을 그 어떤 사례보다 생생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 책은 빅픽처, 즉 인생의 큰 그림에 대한 이야기다. 빅픽처는 어떤 문제나 상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직역하면 전체상 정도가 될 것이다. 책 집필을 시작하면서 도서들을 살펴보다 빅픽처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당연히 그 소설과 이 책은 전혀 다른 내용이지만 소설의 프랑스판 제목이 자신의 삶을 살고 싶었던 남자라는 것은 무척이나 의미심장했다. 이 책도 진정한 자신으로 살기 위해 자신만의 큰 그림을 그리라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인생의 큰 그림. 지금 당장은 사실 너무 커서 잘 보이지 않는다. 특히나 전체 그림을 본 적 없이 부분 그림만 봐온 사람들은 당신을 비난하거나 질타할 수도 있다. 아프 이야기에서처럼 아이가 왜 도화지를 까맣게 칠하는지 알지 못했던 어른들처럼 말이다. 그러나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거대한 고래를 그리고 있었음을 발견할 것이다. 빅픽처는 정해지는 순간부터 늘 바라봐야만 비로소 이루어갈 수 있음을 나이가 든 지금에 와서야 더 절실하게 깨닫는다. 나는 전작, 이기는 습관, 동사형 인간 등을 통해서
이기는 사람과 이기는 조직의 비밀을 들려주고 그 구체적인 방법을 독자들과 공유하기 위해 애써왔다. 그리고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자신을 이기라는 말도 자주 해왔다. 하지만 지속적인 상담과 관찰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이기는 습관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성공에 이른 사람이 정말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강연을 듣고 책을 읽을 때는 반짝 결심했다가도 마치 형상기억합금처럼 익숙한 환경과 온도에 이르면 이내 원상태로 돌아가곤 했다. 또 단순히 다른 사람을 짓밟고 경쟁에서 이기고자 승리의 방법론에만 매달리는 사람도 많았다. 왜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도 자기 것으로 만들어 세상 앞에 당당히 서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는 걸까? 그 이유가 바로 마음속의 고래, 즉 빅픽처 때문임을 알게 되었다. 그동안 만난 성공한 사람,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만의 큰 그림이 있었다. 그들은 언제나 마음속 큰 그림과 마주했기 때문에 어떤 처지에 놓이든 좌절하지도 자만하지도 않았다.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는 상관없었다. 그들은 모두 자신만의 빅픽처를 알고 저마다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하며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삶을 즐기고 있었다. 대체 빅픽처가 뭐기에 삶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걸까?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할 생각이다. 오랜 고민에서 출발하여 수많은 상담과 사례를 거치며 체계화한 진정한 자신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공통 분모. 도화지라는 기존의 프레임을 과감히 벗어던져야 비로소 보이는 큰 고래의 이야기를 말이다. 고래가 아닌 그 무엇이라도 좋다. 빅픽처는 저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전에 우선 나의 이야기부터 하는 것이 순서겠다. 나는 언제나 빅픽처를 품고 있었다. 아무리 힘들어도 머릿속에 떠올리면 웃음이 번지는 흐뭇한 장면처럼 그 그림 속에서는 언제나 어머니는 신앙심이 깊은 분이셨고 나 역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며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일상을 반성하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중학생이 된 내게 어머니가 물었다. 얘야,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니? 나는 얼른 부자가 될 거라고 대답했다. 가난한 공무원의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고생스럽게 생계를 꾸려가는 어머니를 보며 이 다음에 크면 돈을 많이 벌어서 호강시켜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때 어머니는 실망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다. 돈은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되지 않겠니?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훌륭한 것이 훨씬 많단다.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다시 대답했다.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순간 어머니의 눈에서 얼굴 전체로 환한 웃음이 번져나갔다. 무엇이 선한 영향력이라고 생각하니? 선한 영향력이란 내가 항상 선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을 또한 선해지도록 돕는 거라고 생각해요. 맞다. 그런 사람이 되려면 너 자신부터 바로 서야 하는데 그 기준은 언제나 양심과 도덕 그리고 신앙이란다. 내가 반드시 그런 사람이 되리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지키고 실행에 옮겨야 하는 거지.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겠다던 바로 그때가 내 인생의 빅픽처가 결정되는 순간이었다. 그 후 나는 빅픽처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왔다. 믿음만이 빅픽처를 이루어준다는 어머니의 말씀이 내 삶의 이정표를 세워준 셈이다. 그러나 어머니는 오랜 시간 내 곁을 지켜주지 못했다.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뇌출혈로 소천하시고 만 것이다. 빅픽처를 바라보며 성장해가는 이후의 과정은 차차 들려주기로 하고 지금부터는 삶의 비밀을 찾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한다. 오늘은 여기까지.